안녕하세요. 사업쟁이 이혜은입니다. 저는 20대에 3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제 첫 사업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이너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품샵을 운영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생활용품을 팔았는데 이 세 가지가 보기 좋게 싹 다 망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사업을 실패하면서 엄청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TV에 박진영 씨가 나온 거예요. 그 MC분들이 박진영 씨는 뭘 그렇게 먹길래 사람이 늙질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박진영 씨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 사업이랑도 되게 비슷할 수 있겠다. 사업도 실패하는 이유를 피해가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겠다. 지금 나한테 있는 거라곤 실패했던 경험들,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행동, 마인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앞으로 내 사업 성공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잘 풀리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망하지 않고 사업의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영상을 통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무조건 망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평소에 안 좋아하고 관심 없는 아이템을 팔면 사업이 실패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애정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애정이란 내 사업 아이템에 대한 후천적, 지속적, 의지적 이 관심을 의미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좋아했던 아이템 그 분야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아이템을 연구할 뚝심이 있느냐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에 대한 애정입니다. 저도 제 첫 번째 의류 사업을 왜 시작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봉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판매율이 저조한 거예요. 제가 당시 브랜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 구매 전환율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애정이라는 게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애정이 없으면 금방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뭔가 장사가 안 될 때. 그리고 애정이 없으면 엉뚱하게 시간을 보내요. 왜 이렇게 안 팔릴까? 사람들이 왜 안 사갈까? 그냥 한탄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템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얘를 붙들고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디자인 때문인, 가격 때문인, 혹은 옷의 소재 때문인 진짜 이유를 찾게 되고 보완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되게 안타까움을 느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예비 사장님들이 이런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본금이 얼마 있다. 이런 창업을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장님들은 내 아이템의 본질을 강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만약 제가 그때 의류 브랜드를 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심플하게 뭐부터 할 것 같냐면 팔로워분들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설문조사 할 것 같아요. 무엇이 당신들의 구매를 망설이는 요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듣고 수정하고 보완부터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되게 쉬운 건데 그걸 못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레벨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한 애정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실은 저는 이게 고객에 대한 애정이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걸 계속해서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은 그냥 망합니다, 무조건.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면 사업에 실패합니다. 사업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준비, 실행, 그리고 이 회고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사업을 막 시작하다 보면 혼자서 감당해야 될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단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세요. 저도 사업했을 때 거의 하루에 혼자 10시간, 12시간 막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추진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달리기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달리기만 하다 보면 내 사업에 어느 부분에 빵꾸가 나고 있는지를 캐치하기가 어려워져요. 당시에 저도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에게 맡기지를 못하고 제가 모든 사사건건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CS도 내가 해야 되고 홈페이지 운영도 내가 해야 되고 SNS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내가 거래처 핸들링까지 그냥 모든 거에 사사건건 계속 제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나 혼자 막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풀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시스템이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들을 놓치는 것이 싫어서 노동력을 이 실행 단계에만 소비하게 된다면 결국 이 사업은 내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양질의 인풋을 넣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경영 관련 서적을 단 한 권도 읽지 않고 시작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이제 4번째 사업을 준비 중인데 4번째 사업을 준비하기까지 지금 3년이 좀 걸렸거든요. 3년 동안 정말 죽어라 뭐만 했냐면 경영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도 공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서의 이 공략법, 이거 내가 왜 알려고 안 했을까? 가장 접근성 좋은 독서라는 게 있는데 이 쉬운 방법을 내가 왜 가까이 하려고 안 했을까? 근데 이런 시간은 사업하다 보면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만들어야 돼요. 하루의 일부는 반드시 이런 좋은 양질의 인풋을 넣기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직원들도 알아요. 내 대표가 나랑 똑같은 수준의 일만 하는 사람인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업 전반적인 흐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직원들이 알거든요.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시간, 지난 사업을 회고할 시간, 사업 전략을 구상할 시간, 사업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 이런 거는 내 사업 일부에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확보하셔야 돼요. 제 주변에도 1, 2천 버시는 대표님들 계세요. 근데 이분이 현장을 못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을 좀 더 뽑고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오시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신 거예요. 20, 30대에는 뭐 내가 일해서 2, 3천 벌면 너무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50, 60이 돼도 내가 늘 현장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한평생 하셨어요. 딸로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저희 아버지도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약간 불안해하시는 게 있으세요. 예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제가 제 사업이 잘 안 되고 나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확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잘 운영되려면 대표가 일만 하면 안 돼요. 인풋을 넣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의 실패 이유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업쟁이 이은이었습니다.